2023년 9월 5일 이정훈입니다. 조장육수, 공작정치에 관여한 대한민국 언론이 있었습니다. 걸레입니다. 걸레가 된 대한민국 언론을 고발하겠습니다. 돈과 이념이 더럽게 결합했습니다. 신학님 사건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신학님 씨가 김만배로부터 자기 책 3권을 제공하고 1억 6,500만 원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신학님은 이건 책값이었다 그러는데 책값치고 너무 비싸죠. 저도 책을 한 10권 이상 냈습니다. 제 책은 다 정가가 매겨져 있는데 정가보다 되게 싸게 팔죠. 책 정가가 5만 원 넘기 불가능하죠. 1억 6,500만 원이 책값이라 그러면 이건 정말 속아 웃을 소리입니다.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만배가 신학님이라고 하는 전국 언론 노조 연합인가 위원장 지낸 사람을 불러서 만납니다. 분당에서.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우영 씨가 브로커였는데 수사를 받았죠. 이 조우영 씨가 수사를 받다가 풀려난 모양인데 그때 조우영 씨를 풀어준 게 윤석열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조우영 씨는 지금 당시 장인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고 박모 검사를 만났다. 이게 팩트예요. 검찰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조우영 씨가 얘기했으면은 또 좋을 텐데 조우영도 아닌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들었다라고 신학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김만배는 조우영 씨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조 씨가 검찰에 갔더니 윤석열 검사가 직접 커피를 타주고 당신은 집에 가라 이랬다. 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었고 그것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 터졌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투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님 씨가 녹음을 해놓고 갖고 있다가 기사를 안 썼습니다. 이거 하려면 조우영을 만나고 또 윤석열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적어도 조우영은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작년 3월 며칠에 있었죠. 그 한 3일이 다가온 3월 6일입니다. 저녁 9시 30분. 딱 3일 정도 남은 날이죠. 그때 신학님 씨가 이 녹음 파일을 풀어서 자기가 글을 쓰고 있던 뉴스타파에 줍니다. 뉴스타파는 한국 탐사보도 저널리즘 센터인가? 한국 탐사보도 저널. 야, 탐사보도라는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탐사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강의를 할 만큼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 저도 탐사보도란 말은 쉽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하려면.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오대양 사건을 취재할 때 기업체에서 쓰는 업무 노트 그 2권을 다 썼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 놓고 다른 데 물어보고 여러 데 물어보고. 그런 게 탐사보도가 될 수 있지. 이런 건 탐사보도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만 얘기가 듣고 쓰면은 이거는 우리 김의겸 국회의원이 뭡니까? 무슨 그 술집 여자 말 듣고 청담동 게이트 쓴 거 있었죠? 청담동 게이트. 확인도 안 하고 던졌다가 망신당한 거랑 같은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학님 씨가 자기 타이틀은 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다는데 뉴스타파의 정식 직원은 아니고 타이틀만 그렇고 돈 받고 써주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신문사에 있습니다. 이걸 썼는데 뉴스타파는 모든 매체에서 그 글이 오게 되면 모든 매체에는 데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개 부장이나 차장들이 하는데 이 보도가 왔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일반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제가 데스크를 할 때도 모든 기자 보고 다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러는데 딱 갖고 왔을 때 내가 봤을 때의 일반적인 원칙과 어긋나면 이거 뭐니 묻고 답변을 못하면 보강해줘. 보강 못하면 기사 스톱. 명백하게 틀리면 킬.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게이트키핑이에요. 그럼 뉴스타파는 게이트키핑을 했느냐?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낸 걸로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지금 책임이 없다고 페이스북에다가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런지 그 글을 받았으면은 담당 기자가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네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도 부장 차장 데스크가 있을 테니까 보고 편집장까지도 봐야죠. 굉장히 예민한 기사인데 안 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저녁에 내놓으니까 저녁 10시 54분이 되니까 경향신문 이 보도를 인용해서 같은 내용을 쏙 보도하기 시작하고 한겨레 신문이 11시 27분, 오마이뉴스가 밤 12시 줄줄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MBC까지. 그리고 인터넷에 여러 그 커뮤니티가 있죠. MLB 파크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역시 이 기사를 띄워놓고 좋아요, 추천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MLB 파크에서 추천해주는 기사가 보통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그거 10배에 육박할 만큼 좋아요가 추천이 막 됩니다.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좋아요 막 늘어나는데 이 좋아요가 얼마나 많은지 그 기사를 다 클릭해서 본 숫자도 찍히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좋아요를 막 눌러준 거야. 이건 조작이죠. 그런데 뉴스타파도 유튜브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역시 그 조회한 숫자보다도 추천수가 더 나옵니다. 이건 이제 매크로를 돌렸다는 얘기지. 이게 결국은 문제가 돼서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측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갖고 작년 8월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이 그 관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불구속으로 기소해놨습니다. 자, 지금 뉴스타파는 신앙림 씨가 돈 1억 6,500만 원 받은 거는 빼박도 못해요. 신앙림은 받았다는 거 자기도 부인 못하니까 책값이라 그러는데 자기 책 3권에 혼맥인가 뭐 그런 책인데 정가가 쓰여 있을 거예요. 그 정가보다 더 많이.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죠. 예, 무당이나 뭐 이런 종교단체에 가게 되면 부적을 써주잖아요. 부적을 원가는 종이값에다가 붓글씨 써준 거 원가 뭐 10원도 안 들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글 쓴 품값 집어넣으면 한 20원 되겠지. 근데 이거 1억 원에 팔았다. 사기냐 아니냐? 사기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왜? 받는 사람도 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글 안에 써준 거고 그게 뭐 새롭게 창작해 만든 문장도 아니고 늘 쓰던 문장이니까 암에도 산 거는 그로 인해서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신앙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책은 1억 6,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자기 책에 정가를 넣지 말았어야지. 자, 이 빼박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가 쓴 글을 실어줬던 뉴스타파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띄웠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하고 토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문장에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앙림 씨가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 6,500만 원 금전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전거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후원 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제 자기들도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왜 이거를 게이트키핑 안 하고 그대로 보도했냐고 주저리 설명합니다. 어쨌든 김만배의 목소리가 들인 녹음 파일은 보도 가치가 컸다는 건데 이거를 3월 4일 뉴스타파에 신앙님이가 전달했는데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기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가 썼는데 보도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은 안 하고. 그러나 자기들이 실수한 걸 인정합니다. 신앙님이가 김만배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건 잘못이라고 인정해요. 이러면 이제 신앙님이 돈 받은 거 하고 뉴스타파가 확인을 철저히 안 한 건 확인이 게이트키핑이 안 된 거죠. 그냥 들어왔으니 흥분해서 내보냈다는 건데 흥분했겠습니까? 다 쟁이들인데. 그래놓고 나서 자기들은 뭐 검찰하고 싸우겠다 어쩌저쩌 후원 떨어질까 후원 회원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한동훈 와가지고 변호사가 술 먹고 갔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김의겸이가 국회에서 그냥 던졌죠. 이거는 뭐 그 김남국이가 이모 교수 한동훈 장관의 딸 이모가 뭘 했다 하는 소리만보다 더 웃기는 엉터리를 했죠.
사실 확인을 안 하면은 기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떠드는 사람한테 마이크만 갖다 주면 되지. 제가 항상 현역 때도 얘기하는 기자들한테 마이크가 되지 마라. 각자 떠드는 건 이해관계 갖고 떠드는 거니까 니들이 그걸 전달하지 말고 딱 봤을 때 맞는 소리만 전달해라. 여기 물고기가 있어. 얘 분명히 고등어야. 그럼 고등어라고 써. 아, 고등어라고 안 쓰고 뭐 물고기라고 써. 야, 그러면 처음에 모를 땐 쓸 수 있지만 고등어면 고등어 쓰라고. 이거는 엉터리예요. 그래서 기자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검사도 경찰도 확인을 하는 거고. 확인 작업 없이 보도를 하면 엉터리죠. 자, 뉴스타파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MBC 뭐 온갖 저 좌파 매체들이 썼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걸 받아갖고 즉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버렸죠. 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다가 이 뉴스타파 기사를 걸어놓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 보도들은 전부 다 많은 추천을 받고 좋아요를 눌려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됐고,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신학님은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그의 사례는 두고두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한 짓도 그대로 남겨놔야 됩니다. 지금 뉴스타파는 자기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탐사 보도를 한다고 흥분들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놓고 그렇게 했으니 뉴스타파도 조사를 해봐야 돼. 저자들도 뭐 후원회 통해 받은 돈이 걱정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뭐가 왔는지 알 수가 있나. 조작 뉴스죠. 그리고 공작 정치죠. 그리고 그러한 정치판에 또 다른 자들을, 그 더러운 자들을 닦아주는 게 걸레죠. 반짝반짝 만들어주는 게 걸레인데 걸레가 된 언론입니다. 걸레 언론인 신학님. 돈 그리고 자기 정치 성향이 보태져서 이렇게 갔겠지. 더러운 결합입니다. 신학님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삼류 언론들이 시시한 오류 언론이 쓴 걸 따라가다가 큰 가짜뉴스, 오보, 조작을 만든 겁니다. 이건 그냥 가짜뉴스랑 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한겨레, 오마이, 경향, MBC. 어떻게 삼류가 오류를 뺏깁니까? 제가 편집장할 때 우리 기자들이 아이디어 내라 그러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인터넷 보고 내라. 이건 인터넷을 왜 니들이 뺏기니? 니들이 쓴 걸 인터넷이 뺏겨야지. 이거 해와 그러면 막 쩔쩔매고 그랬는데 창의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뺏겨 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쓰는 거를 그걸 그래도 이름 있는 매체 그걸 쓰냐 이거야. 나는 그 오마이뉴스가 시민기자들이라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거를 시민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이 쓰는 거를 그냥 기사에 실어주는 거. 그거부터가 언론을 엉터리로 만든 거죠. 근데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컸어요. 한겨레도 사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데스크 키핑이 없는 거죠. 그런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 때 컸고, 한겨레는요, 제가 한겨레 주주라 그랬잖아요. 대학생 때. 노가다에서 번 돈 갖고 한 10주 샀더니만 배당도 하더라고. 그게 대한민국 좌파 언론입니다. 이 언론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암입니다. 암. 걸레 같은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